월세 전세 가격, 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는 결국은 무주택 서민들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신축 공급으로만 다 해결할 수 없다. 집이면 집, 땅이면 땅. 당신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지성 MC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지성인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에 가을 유사철 때문에 지금 전세 고민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신축 중심으로는 매물이 더 귀해진 것 같아요. 매물이 대형 단지라 하더라도 매물이 한두 개 정도 매물이 있어서 계약하려고 가면은 또 매물을 또 걷어들이는 이런 또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각 단지마다 매물 수가 10개 미만으로 중대형 단지라 하더라도 그래서 아무래도 추석 이후에는 더더욱 이 전세 시장 또 전세 가격 자체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이렇게 가을만 되면 전세 대란이 나는 걸까요? 결혼 시즌을 맞이해서 신규 이제 임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내년 학기를 준비하는 학군 수요가 맞물리면서 이렇게 이제 가을에는 임대차 수요가 이제 조금 다른 시즌에 비해서 좀 늘어나는 이런 경향이 있죠. 전세 사기 이런 여파로 인해서 비아파트 수요자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매물은 기존에도 부족했는데 더더욱 이제 부족해지는 거고요. 또 계약갱신 청구권 2+2가 지난 7월에 이제 만기 도래가 이제 돌아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2년 전에 못 올렸던 임대인들이 이제는 이제 가격을 주변 시세의 눈높이에 맞춰서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지금 은행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죠. 예, 정부에서는 정책이 네. 나오지 않았는데 강강 원장님이 굉장히 세게 발언하셨나 봐요. 아예 집인회사는 대출 안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유주택자한테는 내 집 마련 자금 한 채 또 살 때 이제는 안 되고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매매와 동시에 전세를 놓게 되면 대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대출 안 해주겠다. 자 이렇게 이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세 가격이 그럼 떨어질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기보다는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월세로 간다라는 거죠. 예년에 이런 생각은 이제는 성립이 안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도 안 내려가는데 월세 가격은 더 올라간다. 이런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월세 가격이 너무 치솟고 있거든요. 1,000만 원 넘는 고가 월세가 세상에. 월에 1,000만 원씩 월세는 이런 고가 월세를 속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시장을 좀 네.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초부자들 시장하고 또 평수가 좋고 뭐 정말 조망이나 주변 교육 환경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국평 기준으로 1,000만 원 넘는 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주 초고가의 이 월세 지역하고 평범한 지역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민법에는 이제 전세권 제도라는 게 물권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네. 자,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폐지하지 않는 한, 또 폐지도 못하죠. 이렇게 관습적으로 100년 이상 지금 전세 제도가 이렇게 쭉 시행해 오고 있고 시장에 스며들어 있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뭐 전세 다 폐지하고 월세로 한다. 자, 이렇게 시장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바뀐다라고 하면 한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 100년 뒤에는 아마 좀 뭐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보는데 지금 당장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월세 고가 거리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거주를 할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해외 취재원 분들 회사에서 돈 내주는 분들. 그렇죠. 회사에서 돈 내주고 경비 처리를 할수 있는. 자기가 돈 벌어서 네. 정말 소득이 많으면은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전세를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것보다 그 집 사는 자금을 사업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뭐 배당 소득이나 월급을 가지고서 월세 내면서 사는 게 뭐 자기는 그런 판단이 맞다 하는 분들은 그런 초고가 월세에 사시겠죠. 최근에 또 키워드는요, 반전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반전세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전세 금액이 또 폭등하면은
폭등한 금액을 못 올려주면은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 또 월세화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전세 금액이 급증하는 이런 시기에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앞으로 반전세 현상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 흐름을 마지막으로 지금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맞습니다.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않으면은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공급은 신축도 공급이지만 기존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도 공급이잖아요. 법인 임대사업자나 또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양도세나 종부세 이런 비과세 혜택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 거를 다 걷어들였잖아요. 아파트에 대해서 걷어들이기 전에 10년 임대할 경우에 그런 혜택을 주고 연간 5%만 임대료 인상해라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주택 계약은 2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은 25%잖아요. 10년간. 그러면 이 시장이 존재했더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전세 가격 폭등하고 있는 거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투기꾼으로 볼 거냐, 시장에서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거냐, 순기능을 더 좋게 볼 거냐, 어떤 부분을 좋게 볼 거냐.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순기능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모든 전세가격, 월세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는 결국은 무주택 서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비용이 늘어나면은 내 집 마련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신축 공급으로만 다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제발 임대사업 등록을 해서 10년간 그런 시장에서 순기능 역할을 하게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면은 민간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매매 시장도 안정화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고 갭 투자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좀 차단하려면은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는 게 사실은 급선무인데 이런 시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죠. 여야 정부가 협의해서 시장, 전세 시장, 전월세 시장 더 크게는 매매 시장 안정을 기하는 이런 법률안들이 개편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교수님 자주 나와주셔서 저희한테 해안을 주시면 전월세 구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